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외식 산업의 특성과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식 산업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외식 산업의 특성을 보기 이전에 이 외식 산업과 함께 발전하고 있는 연관 산업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서 내용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외식 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연관작용이 매우 큰 산업입니다. 특히 외식 산업의 핵심 상품인 음식 분야에 있어서 식품 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외식 산업은 관광을 형성하는 조건의 하나로 외식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관광 산업이 더욱 활기를 띨 수 있습니다. 또한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식품 산업이 발달하고 유통구조가 변화함에 따라서 프랜차이즈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관광산업, 교통산업, 제조산업 이렇게 연관성이 높은 산업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외식산업의 정의를 보면서 마지막에 복합적인 환대 산업이다 라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외식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외식산업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외식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인적 의존도가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제조업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제조업을 보면 제조업은 기술과 자본 집약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하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식산업은 인적 서비스의 의존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주의 감각과 철학이 중요한 아주 트렌디한 그러한 사업이면서 직원들의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매출 확대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서비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서비스 품질 향상, 그리고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식산업의 첫 번째 특성은 노동 집약적인 특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외식산업은 생산과 판매와 소비가 다 같이 이루어진다, 동시에 이루어진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전통적인 개념은 주문과 동시에 생산되고 판매와 동시에 소비가 되는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외식 상품을 구매하려면 식당에 가서 어때요? 주문을 하고 그러면 주방에서 조리사가 생산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소비하고 나오게 되죠. 자, 이런 개념이에요. 하지만 이런 개념이 현대적인 개념에서는 이 한계를 조금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가공식품이나 포장 판매와 같은 것들이에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HMR이라고 해서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가정 대체식이라고 하는데 사진에 나와 있는 이러한 식품들이 생산과 판매와 소비의 동시성의 성격을 조금씩 깨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특성을 살리는 것이 생산과 판매와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특성을 살리는 것이 더 품질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 다양한 판매 메뉴 상품과 소량 판매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성과도 연관이 되어 있죠. 제조업과는 다르게 다양한 주문에 따른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속적인 메뉴 개발과 조리 시설,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의 레시피를 표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특성은 시간과 공간적인 장소의 제약성이 매우 높다. 지난 시간에 삼시세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대부분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줄을 쭉 늘어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이 많다 하는 게 외식 산업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것도 극복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자, 다섯 번째는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을 꼽고 있어요. 자, 이 식당을 창업해 놓고 나면 이렇게 좌석들을 쭉 놓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고객 수가 몇 명이 올지, 그리고 그날 온 고객이 어떤 메뉴를 선택하게 될지 잘 몰라요.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물론 고객들이 본인이 선호하는 식당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 식당에 가면 메뉴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요 예측이 매우 불가능하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외식 산업은 사회, 문화, 경제적인 이런 관점에서도 매우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날씨라든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생필품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성은 상권과 입지 의존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 보면은 스타벅스 2대점이에요. 1999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해외 체인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 가장 땅값이 높은 곳에 이 스타벅스가 입지를 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유동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객의 유동이 많은 상권과 편리한 입지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외식 산업은 절반은 성공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은 높은 창업 희망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 희망자는 많지만 성공 확률은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졸업을 하시고 나면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은퇴자들도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이 외식이에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이 외식은 우리의 식생활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접하고 있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희망자가 많은 반면에 성공 확률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쭉 말했던 어떤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이라든가 고객을 예측하기 힘든 그리고 매우 트렌디한 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든 사업이 바로 외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한 경쟁 치열. 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외식 산업은, 레스토랑 산업은 모방이 아주 쉬워요. 자,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고요. 또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방이 매우 쉽기 때문에 똑같은 점포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안 좋은 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외식 산업의 특성 마지막인데요. 외식 체인과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식 사업은 다점포 사업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브랜드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외식 산업의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외식 사업의 유형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잠깐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교재에 나와 있는 외식 산업의 일반적인 분류예요. 자, 이것은 법적인 분류는 아니에요. 외식 산업을 학자들이 분류해 놓은 분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외식 산업은 음식으로 나누면 음식, 요리 중심, 그리고 음료 중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음식과 요리 중심을 또 두 가지로 나눠보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급식 형태로 제공하는 형태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점을 우리가 일반 음식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은 한식, 일식, 중식, 양식 이러한 식당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특수 음식점은 여기에서 장소를 공간적인 개념이 특수한 곳을 말하고 있죠. 열차라든지 크루즈라든지 이러한 곳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식 판매가 주요 판매점이 아닌 이러한 곳을 우리가 부속 음식점이라고 하는데 편의점이라든가 리조트 지역에 있는 식당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체 급식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학교라든가 기업, 그리고 병원, 군대 이러한 곳들이 단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료 중심 외식 산업을 보면 자, 음료를 비알콜과 알콜 레스토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비알콜 레스토랑은 카페, 그리고 커피 전문점, 전통 찻집, 그리고 요즘에는 그 생과일 전문점도 많이 있잖아요. 생과일 전문점도 있고 음료 전문점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알코올을 판매하는 곳은 술집이나 클럽 같은 곳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 산업을 분류해 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분류 체계를 보여드렸고요. 자, 다음은 외식 산업의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식 산업이 이 현대인들의 일상에 그리고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세 가지 측면인데 식품 소매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측면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식품 소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외식 산업은 우선 식과 음료를 제조해 주죠. 자, 그리고 직접 조리 식품을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식품 소매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집에서 식사하기 힘들 때 나가서 식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환대의 기능입니다. 자, 환대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 fun 이러한 요소들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대 서비스, 식당에 갔는데 기분이 안 좋으면 어때요? 만족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환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편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었을 때 식당에 갔는데 편리하게 식사를 하고 올 수 있는 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정보들을 주죠. 요즘에 뭐 맛집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이런 음식과 관련된 정보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주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공간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레저라는 것은 어떤 놀이,
이러한 놀이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식당에 가서 우리가 이러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레저 공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내용은 현대인에게 있어서 외식 공간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외식을 하시나요? 이게 여러분들 질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예시로 들어놨는데요. 현대인에게 외식 공간은 이벤트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특별한 날 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로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주말에 외식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예시를 든 거니까 여러분들은 더 자세하게 답안을 적어서 작성을 해주세요. 자,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답안을 작성하셔서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